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군요, 송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췌장 통증 그러면 등 통증부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췌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뒤쪽에 척추가 위치해 있고 앞쪽에는 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의한 복통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꼽과 명치 사이 부위에 모호한 통증, 주로는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췌장의 위치가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우리가 후복막강 이렇게 부르는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복통이 있으면서 등까지 통증이 발생하는 방사통이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살도 갑자기 빠졌고 등도 아파요. 근데 등이 아프면 췌장암인가요? 그래서 진짜 걱정인데. 그러게요. 네. 등이 아프다고 해서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통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 근육 뭉쳐서 생긴 통증이 있거나 척추 자체에 관절염, 그리고 측만증, 디스크 질환이 있어서 등이 아프다고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그 외에도 암이나 부인과 질환, 심리적인 문제 등도 찾아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이 아프다고 할 때는 등의 넓은 부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명치 바로 뒤쪽에 통증이 있을 때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요, 왼쪽 어깨가 아파도 췌장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왼쪽 어깨. 방사통이라고 네. 왼쪽 어깨도 같이 아플 수는 있는데요. 네. 어깨만 아프면 어깨 질환인 거고요. 등 통증이 같이 있으면서 왼쪽 어깨가 같이 아플 때는 꼭 췌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 방송에서 등과 관련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췌장과 관련한 등 통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다음 중 췌장암의 등 통증은 어떨까요? 딱 거기가 아픈 경우일까요? 아니면 그 근처가 우릿하게 아픈 경우일까요? 그 근처가 으릇하게 아픈 경우. 우릿하게.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 뭘까요, 교수님? 네, 김현영 씨가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아프다 보면 그게 근골격 질환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명치 뒤쪽에 그 등 쪽이 어느 특정 부위는 아니고 우리하게 좀 아프신 경우인데, 근데 이제 그 특징적으로는 식후에 조금 더 불편하시고 밤에 이제 자게 될 때 우리가 똑바로 누워서 못 자고 약간 웅크리고 이렇게 자는 그런 통증이 있을 때가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등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등 근처가 우릿하게 아픈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췌장암이 있을 때 통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등을 뒤로 젖혀야 시원한 경우 혹은 등을 구부려야 편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저게 A면요, 저는 제쳐야 시원하거든요. 저게 정답이면 제가 췌장암일 수도 있겠네요. 오. 뒤로 제치는 게 시원한데. 송 교수님 빨리 답 알려주세요. 네, 김혜정 씨는 췌장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십니다. 아, 다행이에요. 저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B가 오히려 췌장암에 의한 통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췌장에 종양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몸을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 반드시 누운 자세가 되면 중력에 의해서 췌장이 아래로 내려와서 척추와 이렇게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면적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몸을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를 하면 췌장과 척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그 부위가 좀 더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췌장암이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밤에 잘 때 반드시 누워서 못 주무시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움츠러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른 등 통증과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가 췌장과 관련한 등 통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갑자기 하고 아픈 경우 아니면 밤낮 없이 계속 은근히 아픈 경우 어떤 걸까요? 정답은 밤낮 없이 은근히 아프다. 서 교수님 정답은요?
네, 이미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A번은 근골격계 통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통이라고 밤에 이제 누워 있거나 쉴 때 통증이 심한 경우들이 있는데 췌장암의 경우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어떤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아도 통증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췌장암 때문에 걱정이 많은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안녕하세요. 췌장 건강에 고민이 있다는 박상율 씨. 15년째 당뇨를 앓고 있어요. 혈당 조절이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편한 라면, 짜장면 그런 것들을 주로 먹게 되죠.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병이 온 것 같아요. 혈당 조절이 힘들다는 박상율 씨의 식후 2시간 혈당은 정상 식후 혈당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 오랜 기간 조절되지 않은 혈당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저처럼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이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는데 많이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췌장암 예방 방법이 절실한 박상율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물을 밥에 말아 먹는다든지 라면을 자주 끓여 먹습니다. 혹시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거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이 췌장 건강에 많이 안 좋을까요? 췌장암만은 반드시 막고 싶지만 예방 방법을 몰라 고민이랍니다. 췌장 검사를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을 만나봤는데요.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은 김춘수 씨.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생사를 오갔던 과거가 있다는데요.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가 5년 전이에요. 등이 뻐근했었고 그리고 소화제를 먹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전조 증상인지 모르고 건강검진하는 과정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췌장 전체로 암이 퍼져 암의 크기는 10cm에 달했던 상황. 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거든요. 암 수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췌장, 비장, 담낭 그리고 십이지장 일부를 절제를 했습니다. 대수술 이후 건강관리에 힘쓴다는 일상을 볼까요? 산에 갈 때는 이제 저녁에만 하고 산에 못 갈 때는 이제 여기서 러닝머신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건강관리법은 가리는 것 없이 모든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췌장암 수술 후에도 그리고 완치 판정 이후에도 저는 음식은 입에서 땡기면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면 식단 관리를 따로 안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은 당뇨를 15년 동안 앓으셨고 두 번째 사례자분은 직접 췌장암에 걸리셨던 분인데요. 두 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은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으신 췌장암 위험군이신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준성 교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초음파보다는 CT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박 교수님. 네, 우리나라 이제 5대 조기 검진에서는 CT보다는 사실은 초음파가 이제 권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초음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좋은 건강 검진 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 그러니까 당뇨병이 오래됐다던가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던가 그다음에 만성 췌장염이 있었던 분들,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췌장 무록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꼭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부족을 하기 때문에 복부 CT를
찍어서 우리가 췌장에 대한 검진을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권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식단 관리에 대해서는 서민석 교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어떤 처방이냐? 밀가루 음식은 해롭다고 좀 피하라고 알려주셨네요, 교수님. 식단을 보면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경우에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반찬은 드시지 않기 때문에 주로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됩니다. 라면을 주로 드시는 경우,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도 주로 구성 성분은 탄수화물이고 거기에 추가로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인슐린이 필요할 정도로 당뇨 조절이 안 되는 분이라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을 피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두 번째 사례자분은요,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송태준 교수님께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은지 처방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혈당 관리에 조금 더 힘쓰라고 전해주셨네요, 송 교수님. 네, 이 환자분께서는 비교적 초기의 암은 아니셨지만 굉장히 큰 수술을 해서 또 굳은 의지로 치료를 잘 받으셔서 병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췌장 전체를 잘라내셨기 때문에 몸 안에서 소화효소나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혈당이나 식후 고혈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한 운동을 하시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또 라면이나 빵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 이렇게 딱 뵈니까 정말 기적의 사나이잖아요. 그럼요. 뭐 5년 안에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췌장을 잘라냈잖아요. 근데 혹시 이게 재발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거든요. 네, 그 췌장암이 이제 생존율이 안 좋은 게 말씀하신 대로 재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췌장암의 그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인 암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췌장암 수술에 대한 그 수술적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항암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특화된 많은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암제를 써서 우리가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발도 많고 조기에 전이도 많이 잘 되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주 조기라고 해도 반드시 그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꼭 건강검진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면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특히나 피해야 할 음식은 피해야겠죠. 하나하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췌장 건강을 위해 피할 음식 첫 번째, 술, 담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술도 그렇군요, 손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췌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바로 술과 연관돼서 생각을 하실 정도로 술은 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잔 이상 과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술도 많이 하시고 또 술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담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성 췌장염의 주 원인이 술인데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술 때문에 만성 췌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췌장염에 걸리면요. 진단된 지 1년 이내에 췌장암이 발견될 확률이 6배 정도 높고 2년 이내에는 16배, 그리고 5년까지는 일반인에 비해서 8배 정도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음을 피하시고 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술이 이렇게나 안 좋은데요. 또 이거를 동시에 많이 드시기도 하거든요. 네. 피하셔야 됩니다. 이 붉은 고기를 좀 안 좋다고 하시네요, 서 교수님.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류를
매일 20g 이상 드시게 되면 췌장암 발생률이 11%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서요. 네. 일주일에 300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 포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소화 요소를 계속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췌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붉은 고기류에 햄,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이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췌장암의 발생이 늘어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췌장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피해야 합니다. 튀긴 탄수화물. 참 안타깝네요, 송 교수님. 네, 대부분 이제 맛있는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나 도넛, 또 우리 떡볶이랑 같이 먹는 여러 가지 튀김 종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러한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당뇨와 또 비만의 주 원인이 돼서 췌장을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당이 많은 음식,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은 우리가 안 드실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것에 이어서 달콤한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이 액상과당이 췌장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한다고요. 이게 문제네요, 송 교수님. 저희가 섭취하게 되는 포도당 그 설탕 같은 경우에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과당을 액상 형태로 만든 게 액상과당입니다.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단맛이 나기 때문에 쉽게 중독돼서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염증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지방간과 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인슐린이 당분을 낮추기 위해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암의 성장을 증식시키고 전이를 조금 촉진시키는 효과 때문에 과당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까지 알아봤고 가까이 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일, 채소, 단백질,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서 교수님, 이걸 먹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런 채소류나 야채류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되어 있는 십자화과 그런 채소들이 있는데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음식들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마늘이나 양파, 파와 같이 팥과 식물들이 황이나 그 올리고당 그리고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마늘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에서 췌장암의 발생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고구마라든지 저지방, 무지방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도 췌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음식 드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또 이걸 해야 됩니다. 네. 가까이 해야 될 것, 대근육 운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서 교수님? 운동은 췌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지방을 태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서 혈당 관리를 잘 하게 하고요. 그만큼 췌장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혈당 관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대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과 함께 큰 근육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췌장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췌장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수시로 체크해 줘야 합니다. 바로 혈당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박 교수님. 네, 그 췌장은 이제 내분비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손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식후에 우리가 그 인슐린을 그 내뿜는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식전 혈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전 혈당보다는 췌장의 기능을 체크하기에는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전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도 반드시 자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